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에 촉촉한 비가 잠깐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샤워를 하고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커피 한 잔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참 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놀이, 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 관계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슬픔도 공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그리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의 어떤 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삶을 잘 지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적이고 누군가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던 같이 있던 힘든 상황이 되고 자신의 그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계속 사람을 찾으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계속 공허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으로도 충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부족해. 나는 이게 좀 모자라. 이게 좀 잘 못해. 그리고 마음에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연약해.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고 좋은 것에 작은 것에 하나에서도 만족해 나가고 자족해 나가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지체하고 그리고 비하하고 학대할 경향성이 높고 자기는 자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자중자애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후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되 비난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의 인생이고 너의 인생이다. 그리고 너의 생각도 존중하고 내 생각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생각이야. 그렇지만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각자 개성대로 살아갈 때 이 개성화된 자는 중년기 이후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0의 나이에는 불호, 의심하지 않고 50대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감정과 본능과 욕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에 이성적인 삼중구조의 전두엽에서 발휘하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은 창의성은 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 사고력과 판단력은 있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대뇌 변형계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 가장 가운데 있는 본능의 뇌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신체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심리학에서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감정과 마음과 본능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소통해 나갈 때 우리의 뇌 구조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따로따로 돌 때 우리 마음은 이런데 생각은 아닌 척 한다거나 괜찮은 척 한다거나 뭐 센 척을 한다거나 아무렇지 않는 척을 한다면 그 안에 내면의 갈등이 점점 괴리가 일어나면서 우울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유발되면서 갈등이 조성될 때 내면에서는 저신증이 일어나고 외부로부터는 중독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중독하게 되면 조현병으로 가고 기분에 중독이 되면 조울증이 가게 됩니다. 조현, 조울의 스펙트럼은 붙어 있지만 그 폭이 넓고 중간에 조현 종동장애도 있고 다양한 증상으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당사자 운동에서는 진단명과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지 마라 뭐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큰 스펙트럼으로 볼 때는 약물이 필요한 부류가 있고 정신과 약물이 그리고 미병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상담이나 운동으로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초발자에게는 뭐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이스 망상에 대한 망상 완성대를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 그 사항을 이제 솔직하게 함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계속 재발하고 만성화된 당사자들에게는 일단은 베이직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베이직으로 깔고 가고 거기 위에 상담과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수면 식사 운동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자조 모임 그리고 지지 모임 가족 모임들을 통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소통 방식을 조금씩 덕분에 나가고 그리고 일을 하고 놀이를 하고 삶을 좀 더 갖고 나아가면서 즐겁게 지낸다면 그 1, 2년 동안에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면 정신건강이 거의 회복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꾸준하게 양질의 식사와 운동과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빠른 안정기를 통해서 만성화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뇌 가소성 이론으로 인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교란도 잡히면서 일단 균형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통합적인 회복을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멘탈이 이렇게 나가고 붕괴되고 병원을 들락날락 하다가 인생을 소모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뭔가 잘못됐고 흐트러졌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균형 잡힌 삶을 살으라고 우리의 뇌와 몸과 그리고 정신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또 내면의 취약성을 갖고 있고 환경적으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로 말하면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것도 이제 뇌 가부와 걸려서 스트레스 과잉으로 인해서 결국 뭐 기질적인 요인이든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취약해져서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것도 넘어갈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기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때는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성을 기르고 가정 안에서 이제 형제관계 그리고 친구관계를 통해서 즐겁게 놀고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친구들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과정과 대학교에서 하는 많은 공부들이 공부를 위한 공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공부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쌓고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훈련의 어떤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70-80%고 20% 30%가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관계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협력하고 융화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일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물론 재택근무나 뭐 따로따로 일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팀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동료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장소고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때 인정받고 거기에서도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업무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계속 뭐 요구만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주변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많은 부분 미스가 큽니다. 그래서 자기 할 도리를 잘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역할을 잘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너의 입장과 그 피고용인의 입장은 참 다릅니다. 오너는 만약에 200만 원 월급을 준다면 그 사람이 한 300 가까이 이상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기 직원은 200만 원이면 딱 200만 원어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고 적재생존에서 이제 아웃이 되어집니다. 오너의 마음을 읽는 직원이 진정한 일을 잘하는 보수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시키면 하는 사람 하수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할 일을 한다 중수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오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분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 역할이 뭘까, 이를 찾아서 하면서 협력하면서 남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 역할 자리매김을 할 때 두세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인정받게 되고 회사에서도 자리매김을 해서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존재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을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면서 대인관계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25년 이상 다녔습니다. 27년 정도 다녔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20대 초반에 정말 중증으로 질환을 겪고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하면서 화장실 가서 눈물도 흘리고 사회성이 결여돼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형들이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들과 형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내가 고쳐야 될 점, 내가 보완해야 될 점, 인간관계 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소통해 나가면서 이제 좀 개선해 나갔죠. 물론 내가 못하는 부분도 한계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자리매김이 됐고 일에 대한 어떤 스타일과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인간관계 소통에서 정말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거절해야 될 거를 좀 어둘러서 거절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다부지게 하고 싹싹하고 시원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반 사회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일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눈치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정말 눈치가 없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고 눈치도 없었고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 대인공포를 제가 안 믿기겠지만 20대 후반까지 대인공포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도망다니고 맨날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막 손을 막 벌벌 떨면서 약 먹으면서 막 이렇게 무서움에 쩔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찌질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했고 그런 사람들 관계를 이제 놓지 않고 계속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무슨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도 적응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에도 적응을 해서 나중에 부회장이 돼서 국립정신과센터에 봉사로 교회 봉사를 2년간 하면서 자리 이제 굉장히 좋은 일도 또 하게 됐고 또 달리다품이라는 대학로의 특구 선교회를 또 22년간 섬기면서 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봉사를 하고 돕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정신병원의 치료진으로 또 30대 후반에 일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계속 많은 인간관계와 갈등 속에서 직원과의 관계, 환자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전하고 도전해서 계속 이겨나가고 극복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굉장히 업무 처리를 잘하고 인간관계 소통을 잘하는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8년간의 병원 생활을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책을 쓰고 지역사회에서 심리상담사로 이제 5년 이상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담자들도 많이 회복되고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와 취업에 연결이 돼서 실제로 제 내담자 중에서는 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결혼도 하고 또 출산 또 여성분 출산에도 성공하고
또 저같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 내담자들도 많고, 또 취업을 해서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내담자들도 많고, 또 당사 단체에서 또 이렇게 뭐 정신재활시설에서 당사 대표된 내담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내담자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처소에서 열심히 뭐 복지 카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자기 처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으로 겪는 분들도 도와줬고, 또 조현병으로 겪는 사람들 상담이 한 70,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했고, 가족들도 굉장히 불안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족들 어머니나 아버지 상담을 해서 심리적으로 부모님이 안정이 되니까 자녀의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부모님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부모님까지도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을 지금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이제 은행 청경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고객들 한 200명 가까이 되는, 150에서 200명 되는 분들을 잘 돕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일은 종합 예술입니다. 정신건강이 회복되려면 제가 제 책 당신 아빠의 때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회복의 등대, 이 모든 모임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일은 종합 예술입니다. 일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과 소통 능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사 잘하기와 그리고 청소하기입니다. 그 기본을 잘 하면서 소통해 나가고, 대인관계에서도 상하관계, 그리고 오너와 중간관리자와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 상하 수평관계에 대한 이해와 봉사구분과 자기 할도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일을 찾아서 하고, 또 모르면 배우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는 시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갈 때 아주 멋진 직장인으로서 더 잘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의 도움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센터로 취업한 경우라도 거기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일부분 또 수급자이신 분들은 수급비를 받으면서 또 재밌게 그 주어진 일들로 도서관도 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수급자나 그 복지카드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이제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분도 각 처지에 따라서 복지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고, 또 수급의 혜택도 참 귀합니다. 그분들은 수급비의 가치는 한 달 월급으로 환산을 한다면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당첨됐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죠. 그리고 수급비가 요번에 이제 더 70만 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70만 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국가 보조금으로서 살아가고, 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들 모든 걸 포함해 볼 때 상당한 가치가 있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어르신이 넘어가면 많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수급비는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이라 하면서 일반 보험 환자와 수급자들과 장애 복지 카드들을 만드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각 처소에 맞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놀이, 일,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삶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일하고 놀이를 모두 하는 가정에 있어서 일만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좋고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 양육을 합니다. 자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녀를 따로 창조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아서 20, 30대, 40대의 그 청년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찾고 또 연애를 하고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서 그렇게 사는 부류도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뜨겁게 사랑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내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랑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연애를 해서 30살에 결혼을 했었고 41살까지 살다가 조금 안타깝지만 아픈 아내를 하고 이제 이별을 했고 저는 이제 혼자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또 가정을 통해서 취미도 가지고 또 다른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이렇게 한 번에 한 자씩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봤습니다. 뜨겁게.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미도 알고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깊이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그 부분들과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됐던 경험들이 있고 또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내 내면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또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고통과 아픔들과 쓴물을 먹어보고 거기서 또 회복의 과정을 가면서 우리는 정말 참다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우리가 정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내가 저 성숙해 가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귀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가정과 삶과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놀이와 일과 사랑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정신 건강은 꼭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응원하면서 장우석 심리상담사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